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24절기 중 17번째 절기 할로윈 오늘 낮 동안 선선하겠습니다. 다만 해가 지고 나서는 기온이 10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춥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절기상 할로윈 오늘 쌀쌀한 아침 출근길과는 달리 낮 동안에는 맑은 하늘에 선선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해가 지고 나면 기온이 10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춥겠습니다.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올 들어 발생한 태풍 중 가장 위력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제19호 태풍 하기비스가 매우 강한 중형급 태풍으로 몸을 키운 채 괌 해상에서 북상 중입니다. 이 토요일에 오키나와 동북동쪽 해상에서 북동쪽으로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도쿄를 향해 이동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태풍의 반경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지는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낮 기온 경북 동해안 전역이 2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 표정도 맑은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9도, 독도 20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맑겠고 동해 남부 해상에는 오전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곳곳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고요. 날은 갈수록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태풍 미탁으로 울진과 영덕은 곳곳이 침수되고 산사태가 나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피해 지역을 가봤더니 무분별한 개발이나 건설이 이루어진 현장 바로 옆이나 아래가 많았습니다. 태풍 피해가 예고된 인재라는 얘긴데요. 한기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푸른 동해가 바라다 보이는 경북 영덕의 산 중턱에 펜션 한 동이 서 있습니다. 바로 옆에 짓고 있는 또 다른 펜션은 한쪽 모서리가 붕 떠 있어 보기에도 위태롭습니다. 태풍 미탁이 쏟아부은 물폭탄에 공사 중인 건물 아래 집안이 뭉텅 쓸려 내려간 겁니다. 흘러내린 토사 수십 톤은 바로 아래 주유소 건물을 덮쳤고 주유소 사무실은 형체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잠을 자다 가까스로 대피해 목숨을 건진 주유소 주인은 위험한 절개지에 어떻게 건축 허가를 내줄 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일반 사람들이 그냥 봐도 분명히 위험한 거라고 다 생각하게 느끼는데 계속 건축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결국 피해 있는 우리는 억울해 죽겠고. 울진의 이 마을은 올해에도 태풍으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주민들이 원망하는 건 마을 바로 위에 짓고 있는 골프장. 골프장이 워터 해저드를 만들면서 배수로를 마을 쪽으로 냈고 태풍으로 불어난 물이 배수로를 타고 마을을 덮쳤다는 겁니다. 이 물을 바로 동해 바다로 바로 내버리면 되는데 가둬놓은 물을 서북 쪽에 있는 자연불악을 통과해가 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동네가 이번에 작살난 겁니다. 공사업체는 포구 탓만 합니다. 이번에 비가 600mm가 왔는데 뭐 어딘들 성했겠어요. 수해가 난 거는 뭐 비가 많이 나와서 그런 거고. 태풍이 올 때마다 반복되는 수해, 무분별한 개발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비슷한 피해는 해마다 재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경상북도는 영덕, 울진 지역의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특별 재난지역 지정과 특별 교부세 추가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이번 태풍으로 하천이 범람하고 제방과 도로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공공시설물에 대해 인력과 장비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2차 피해가 없도록 응급 복구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회사가 최근 노조 간부를 강제로 인사 이동한 것과 관련해 노조원 무더기 징계에 이은 노조 탄압이라며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부당 노동 행위 조사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당 부서에 전출이 희망하는 직원이 있는 상황에서 부서 이동을 원치 않는 노조 간부를 강제로 전출시킨 것은 단체 협약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포스코는 당사자를 상대로 면담을 3차례 실시했으며 직원 개개인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면 조직 관리가 불가능하다며 이번 인사 이동은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포항 지열발전 사업을 주관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산자부에 이어 법률 자문을 받았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국감에서 에너지기술평가원은 정부 조사단 발표 전인 지난 3월 초 국내 대형 법무법인의 손해배상 책임 관련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에너지기술평가원에 법률 자문 현황 제출을 요구했지만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다는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며 은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요즘 온갖 시국 선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 대구 경북 각계 인사 200여 명이 조국 장관 물러가라고 발표한 시국 선언 같은 경우 시국 선언 명단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확인해봤더니 시국선언 명단에 포함시키면서도 당사자에게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본인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 각계 인사 200여 명이 조국 장관 퇴진과 정권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하며 참가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시국선언에 동의한 적이 없고 오히려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는 정반대 생각을 한다는 이들의 이름까지 포함됐습니다. 저는 그러한 명단을 그러한 단체에 준 적도 없고 거기 어떤 지지자들하고는 뜻이 다른 사람이고 주최 측은 동의하고 이름을 올렸는데 소속 단체에서 문제가 되니 동의한 적 없다고 한 것 같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중간에서 명단을 전달한 사람은 설명이 달랐습니다. 쪽으로 제대로 설명도 제대로 못했고 명단에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양쪽 다 제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착오로 해가지고 잘못 전달한 게 다예요. 누가 도용한 것도 아니고. 자신도 모르게 이름이 오른 이들은 잘못이 드러났는데도 주최 측에 사과는 없었다며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면하게 됐다. 본인은 아니지만 저 추상호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 그래 됐다든지 우리는 마침 눈에 띄었는데 일반 좀 나이 드시고 집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걸 전혀 몰랐을 거 아닙니까? 주최 측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오류가 없다고 밝혔지만 진정성과 신뢰성은 이미 훼손되고 의심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궂은 날씨로 경주 신라문화제 일부 행사가 취소되거나 장소를 옮겨 열리는 등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황송공원 특설 무대에서 열릴 예정이던 캄보디아 무용단 공연과 베트남 후에시 공연은 무대 바닥이 미끄러워 취소됐습니다. 또 가수 손아름 공연은 늦어졌고 예술의 정단 야외 공연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인형극과 버스킹 공연 등은 실내에서 진행되는 등 신라문화제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관급자재 구매 방식을 개선해 축구장 야간 조명 개선 사업비를 50% 이상 절감했습니다. 관급자재 구매 방식은 자재의 규격과 성능, 업체의 사업 수행 능력 등을 평가한 업체들로 최저가 경쟁을 실시하는 방식입니다. 경주시는 이 방식으로 올해 6개 축구장 LED 조명을 구매해 전체 사업비 16억 원 중 8억 8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매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주거의 날입니다. 무분별한 도시개발로 터전을 잃은 세입자들은 언제쯤 쫓겨나고 내몰릴 걱정 없이 살만한 집에서 살 수 있을까요?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쪽방 생활을 해온 최도열 씨는 요즘 걱정이 많습니다. 주변이 재개발되면서 25만 원짜리 월세방에서 짐을 싸야 할 형편입니다. 그냥 10년 살아본 그 사람들은 보상받아가 먼저 갚보고요. 우리는 그냥 낙동강 오래나 비해서 대보고요. 그래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구에선 200여 곳이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주거지 개발 사업이 민간 개발 방식으로 속도와 효율성을 따지다 보니 7, 80년대 전면 철거 방식을 선호합니다. 세입자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집 있는 사람에게는 큰 짐이 되겠지만 거기에 세입자들은 더더욱 큰 지옥 같은 현실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세입자의 경우 보상 자체가 없고 재개발 세입자의 경우 보상이 존재하지만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서울시는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 같은 손실 보상,
임대주택 공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입자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원주민이 살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이주 대책이라도 마련해 주시고, 시민사회단체는 무분별한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 쫓겨나는 세입자의 권리 보장과 선대책, 후철거, 강제 퇴거 금지를 촉구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보호법 개정,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반경 30km 이내에 사는 국민이 전체 인구 10명 중 1명 이상에 달하고 국내 원전 대다수가 인구 밀집도에 있어 세계 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군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인 원전 30km 이내에 거주하는 인구는 531만 명에 이릅니다. 또 전 세계 원전 가운데 원전 주변 인구 밀집도 1위는 고리 원전으로 382만 명이 이르고 한울 원전이 세계 3위, 한빛 원전 4위, 월성 원전이 7위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는 어제 경주 통일전에서 제41회 통일서원제를 열고 남북 통일을 기원했습니다. 서원제는 헌화와 분향에 이어 통일서원문 낭독, 통일염원 박 터트리기, 우리의 소원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통일전은 남북 통일의 염원을 담아 1977년 건립됐으며 신라 태종 무열왕과 김유신 장군, 문무왕의 영정이 모셔져 있습니다. 인천에서 붉은 수돗물이 나오면서 상수도 수질이 불신을 받고 있는데요. 의성 안개면에서도 비만 오면 누런 황토빛의 수돗물이 나와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성나귀 기자입니다. 의성군 안개면의 한 가정집입니다. 욕조에 받아놓은 물이 누렇습니다. 마트에서 판매하는 일반 생수와 수돗물을 비교해봤더니 한눈에 차이가 납니다. 한 주민은 이 물로 샤워를 하고 나서 팔에 두드러기가 생겼다고 호소합니다. 이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가서 목욕을 하고 오는 주민도 있습니다. 많이 혼탁하니까 머리 감을 생각이 없잖아요. 목욕탕 가버리는 거죠. 황토물이 나온 건 태풍으로 비가 많이 내린 지난 3일 오후부터입니다. 안개 정수장에서 수돗물이 공급되는 의성 서부 지역에서 비슷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사날 뒤부터 다시 멀쩡한 물이 나오긴 하지만 주민들은 찜찜한 마음에 설거지는 정수기 물로 대신하고 먹는 물은 생수를 사 먹습니다. 이 지역에서 황토 수돗물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주민들은 비가 온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황토 수돗물이 나왔다고 주장합니다. 비만 내렸다 하면은 수돗물이 도저히 수돗물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탁합니다. 이렇게 2년 6개월 정도 됐어요. 이 지역에 온 지가. 그 이후로는 계속 그랬고. 의성군은 황토물이 다량으로 유입되면 정수처리 시설이 낡아 완벽한 처리가 어렵다고 해명합니다. 의성군은 지난해와 올해 황토를 걸러주는 급속 여과기를 증설하는 등 낡은 시설 교체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며 작업이 마무리되면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정수장 시설 교체가 끝날 때까지 비만 오면 누런 황토물을 상수도로 써야 한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 경제자유구역 투자액이 지역별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고 의원은 국감 자료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투자 유치 현황에 따르면 인천이 전체 유치액의 90%에 달하는 10억 6천만 달러를 유치했고 부산 진해 7,800만 달러, 대구 경북 2,400만 달러, 광양 만권 1,400만 달러 순이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해외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기 위해 세제 감면, 규제 완화 등 혜택을 부여하는 특별지역이지만 동해안권은 3년 연속 실전이 전무해 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황천모 상주시장과 박영문 자유한국당 지역당협위원장이 지난 주말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돈사 허가와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된 장욱현 영주시장에 대한 검찰 조사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황천모 상주시장과 박영문 자유한국당 지역당협위원장이
지난 주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혐의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황 시장이 박영문 위원장에게 억대의 현금을 줬다는 겁니다. 최초의 진술은 뜻밖에도 상주시장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황 시장이 법정에서 박영문 위원장이 선거 치를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건넸다고 진술해 스스로 정치자금 수수 사실을 털어놓은 겁니다. 이에 대해 황 시장은 건너간 돈 대부분을 박 위원장의 지인 A씨가 사용했고 A씨가 황 시장 자신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몰자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진술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습니다. 지금 뭐 조사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한 거는 그거는 좀 부적절하거든요. 지난 7월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장욱현 영주시장에 대한 조사 여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장 시장의 처남이 돈사 허가를 조건으로 업자에게 뇌물을 받아 유죄 판결이 났는데도 검찰이 장 시장은 단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 논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발인 조사를 이미 마친 검찰은 기록을 검토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붕괴된 경주시 외동읍 우박교 가설 교량이 복구됐습니다. 경주시는 지난 이틀 동안 붕괴된 기존 교량 시설물을 철거하고 임시 교량을 설치해 차량 통행을 재개했습니다. 우박교는 외동읍 문산리 입주 기업들이 이용하는데 다리로 우회도로가 없고 태풍으로 붕괴돼 불편이 컸습니다. 경주시가 지난달 27일부터 동부 사적지에서 개최한 황금정원 나들이 행사에 20여만 명이 찾은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지난 2일부터 이틀간 행사가 중단된 점을 감안하면 나머지 기간 많은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경주시는 포토존과 주요 농작물을 전시한 농업 정원이 인기를 끌었다며 앞으로 행사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 학생들이 지난달 열린 제41회 전국 학생 과학 발명품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심사 결과에 따르면 경북에서 최우수상 4명, 특상 5명을 비롯한 22명의 학생이 상을 받아 경북교육청은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됐습니다. 포항 경북과학고, 울진 부구초, 경주 홍무초, 경주 월성초 참가 학생들이 최우수상을 받아 해외 과학 문화 탐방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절기상 할로윈 오늘 쌀쌀한 아침 출근길과는 달리 낮 동안에는 맑은 하늘에 선선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해가 지고 나면 기온이 10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춥겠습니다.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올 들어 발생한 태풍 중 가장 위력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제19호 태풍 하기비스가 매우 강한 중형급 태풍으로 몸을 키운 채 괌 해상에서 북상 중입니다. 이 토요일에 오키나와 동북동쪽 해상에서 북동쪽으로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도쿄를 향해 이동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태풍의 반경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지는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낮 기온 경북 동해안 전역이 2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 표정도 맑은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9도, 독도 20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맑겠고 동해 남부 해상에는 오전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곳곳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고요. 날은 갈수록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